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아이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무릎이 헤어진 작업복 바지, 기름때가 찌든 장갑, 햇빛에 그을린 얼굴. 아버지는 동네 작은 철물점에서 일하다가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리 일을 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도관이 터졌다, 전구를 갈아달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 오지 마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체육대회가 있던 날,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오실까봐 걱정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일이 바빠서 못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먼저 못 오게 한 건 혹시라도 오실까 봐서였습니다. 작업복 입고 오시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혼자 저와 3살 많은 누나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할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부터 다시 일을 나가셨으니까요. 밥은 먹었냐?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시면, 전화를 하시면 항상 그 말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 맨날 밥 얘기만 하냐고. 다른 아버지들처럼 공부는 어떻냐, 친구들은 잘 지내냐, 꿈이 뭐냐, 이런 말은 왜 못하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밥을 굶기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아버지와 더 멀어졌습니다. 공부를 핑계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아버지와 밥을 함께 먹는 일도 줄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면 이미 자는 척을 했고, 아침에 일찍 나가시면 못 본 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대학 입시가 끝나던 날 저는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나 붙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쓰던 것을 황급히 접으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뭘 쓰고 계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합격의 기쁨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뵙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 아버지 생신에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항상 그 낡은 점퍼를 입고 대문 밖까지 나와 배웅해 주셨습니다. 제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저는 그 장면을 백미러로 보면서도 빨리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제가 42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손을 오래 잡아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을 하신 손, 저를 키우신 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못 하셨습니다. 저와 누나가 번갈아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작은 빌라 반지하, 아버지가 20년 넘게 사신 곳이었습니다. 저와 누나가 결혼하고 독립한 뒤에도 아버지는 이사를 안 가셨습니다. 집이 좁아도 괜찮다고, 혼자 사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눈물이 났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저와 누나의 사진들. 어릴 때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 손녀 사진. 아버지는 혼자 이 사진들을 보며 사셨던 겁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점퍼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입으시던 그 점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제가 부끄러워했던 바로 그 점퍼. 처음에는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점퍼를 집어드는 순간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였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작은 수첩 크기의 종이를 여러 번 접은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3월 15일 민준이 생일 카스테라 좋아함 4월 3일 수진이 누나 결혼기념일 5월 8일 어버이날 애들이 오면 잡채해 줄 것 6월 민준이 회사 승진 시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7월 손자 여름방학 수박 사놓을 것 9월 민준이 처 생일 선물 뭐가 좋을지 물어볼 것 11월 수진이 아이 발표회 꽃 사줄 것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애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둘 것 날짜마다 저와 누나, 손자, 손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의 기념일, 우리의 시험 날짜, 우리의 취향.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왼쪽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도 종이가 나왔습니다. 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쳐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체육대회 오지 말라고 했다. 괜찮다. 일이 바쁜 척 해야겠다. 그 녀석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면 안 되니까 멀리서라도 보면 됐다. 오늘 멀리서 봤다. 달리기를 잘하더라. 1등을 했다. 너무 자랑스러웠다. 울 뻔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셨던 겁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도 멀리서 몰래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 낡은 점퍼 주머니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점퍼의 다른 주머니들도 확인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도 종이가 나왔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종이들, 영수증 뒷면에 쓴 것도 있고 달력 종이에 쓴 것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대학 합격.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 오늘 민준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했다. 밥 한 번 사준다고 했는데 바쁘다고 못 왔다. 괜찮다. 건강하게 잘 지내면 됐다. 민준이 결혼식. 신부가 예쁘다. 잘 살아라. 손자 태어남. 세상에 이렇게 예쁜 게 있나. 그리고 가장 오래된 종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소.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가 둘 다 잘 키울게요. 걱정 말아요.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낡은 점퍼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한 냄새. 아버지는 2달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말씀은 조금 어눌해지셨지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저는 아버지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앞에 낡은 점퍼와 그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다 읽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하죠. 제가 부끄러워했잖아요. 아버지 작업 보기, 아버지 손이, 아버지가 부끄러웠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점퍼 주머니에 저를 다담고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됐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신 손.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 아버지, 체육대회 때 오셨던 거 알았어요? 1등한 거 보셨죠?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점퍼 주머니에 써놓으셨잖아요. 달리기 1등 했다고, 자랑스러웠다고. 아버지는 그제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어릴 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그 낡은 점퍼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와 매일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첫마디가 똑같습니다. 밥은 잘 먹었냐? 예전에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밥 잘 먹고 다니냐는 말.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서툴고 투박하지만 평생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의 낡은 점퍼가 왜 그렇게 닳도록 입으셨는지. 새 옷 살 돈으로 저의 학원비를 내셨고 저의 교복을 사셨고 저의 대학 등록금을 내셨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랬어요. 아버지의 낡은 점퍼는 지금 제 옷장에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주머니 안에 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를 향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아버지, 오래오래 곁에 있어 주세요.